자, 사람의 어떠한 성격이 좋다, 나쁘다는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사주에 드러난 성격 중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운이 나쁠 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교육한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간여지동이 사주에 있거나 혹은 간여지동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간여지동이란 말의 뜻을 풀어보면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세력을 보시면 사주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같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 사주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대부분 간여지동 사주라고 하면은 명주를 상징하는 일간이 있는 이 일주 자체가 간여지동인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혹은 일주가 간여지동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월주나 연주, 시주가 간여지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도 간여지동 사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주를 한번 좀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러니까 딱 지금 이런 케이스죠. 지금 보신 사주는 여기 41세 여성분의 사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 사주가 이렇게 전부 다 간여지동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간여지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은 사주를 볼 때마다 간여지동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주에 간여지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여지동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간여지동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고, 사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사주가 이렇게 만약에 간여지동으로 생겼다면 특별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닌가 궁금증이 들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사주가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일주가 되어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여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기가 세고 남편 복이 없고, 남자의 경우는 주변 사람이 없고 재물이 크게 모이지 않는다는 것 등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연애가 안 되거나 결혼이 늦어지는 여성분들을 상담해 보면 대부분 본인 사주의 일주가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연애가 안 된다고 믿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주의 간여지동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빠르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사주에 간여지동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보는 법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주가 있을 때 배우자 연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간여지동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세상사 웬만한 일들도 그렇겠지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징조들이 모여서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사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우려되는 것이 사주 안에 있다고 그러한 일이 무조건 벌어지는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를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이 사주는 재물운이 없다, 혹은 배우자 연이 없다, 혹은 좋지 않은 궁합이다라고 했을 때 사주를 상담하시는 분이 사주 내에 한 가지 사실이 사주에서 발견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여지동으로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간여지동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녀 공이 기가 세다. 여자는 보통 배우자연이 떨어지고 남자는 재물연이 떨어진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제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건데요, 사주 안에 간여지동이 있다면 그 기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주에서 본인이 잘 써야 하는 기운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사주 내에 간여지동이 이런 식으로 관살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같은 어떤 자유로운 직업이 아니라 관살을 상징하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관료적인 분위기의 일에 매진하는 게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종격이라고 해서 강한 기운을 따라간다, 이런 것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주를 그렇게 보는 방식은 없습니다. 이건 오늘 다뤄보진 않겠지만 이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냥 못 들은 척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간여지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접근법이나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 기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간의 이 글자는 무조건 12운성상 걸록이나 제왕지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는 건 굉장히 뿌리가 강한 기운, 즉 힘이 있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주가 정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일간의 뿌리가 굉장히 강한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간이 왕한 사주의 성향이 드러나고 일지가 이렇게 겁재로 되어 있다는 것도 사람의 성향이나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판단 기준도 상당히 본인 주도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있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인의 주장을 잘 밀어붙이는 기가 센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여자로서는 결혼 생활을 할 때 좀 남편과 부딪히는 게 많다고 할 수 있으니 이혼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므로 간여지동 사주가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항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성향적으로 자기 주관이 좀 강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좀 부딪힐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덮어두고 사주가 안 좋은 사주냐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어떤 분은 일주가 간여지동이면 무조건 막 이혼하는 사주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주제를 좀 다뤄보는 건데요. 저는 사주가 왜 매력적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주는 우리 인생과 참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한 말 중에 뭐 이런 말이 있죠.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사회적으로 모양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주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크게 봤을 때는 사주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떠한 측면으로 봤을 때 안 좋은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사주는 괜찮아도 운에 의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사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와 인생이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간여지동 사주가 일반적으로 지적받는 이 성격이 드세거나 기가 세다고 나오는 부분도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이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사주 구성과 운에 문제가 없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단점으로만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를 의식하고 그런 성향적인 부분이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가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사주가 그런데요, 현재 사주 모양과 대운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딱 보면은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하고 지지의 일지나 배우자궁의 겁재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주를 잘 들여다보면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는 인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사주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분이 현재 중학교 교사분의 사주로 기혼이신 분으로, 그러니까 저에게 사주를 상담 받으신 이유는요, 본인이 진짜 이혼하는 사주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봤는데, 결혼 전부터 사주를 보러 가면 항시 남편과 이혼하는 사주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고 문제 없이 지금껏 지내왔는데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사소한 문제로 남편과 좀 의견이 갈리면서, 그러니까 사이가 좀 예전만큼은 아닌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사주를 볼 때 들었던 이혼하는 사주라는 말이 진짜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최근에 여러 번 사주를 봤는데, 이런 사주는 이혼은 거의 피하기 어려운 사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주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사주만 봐서 남편 덕을 볼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가 있고요. 다가오는 대운에서도 남편 덕을 볼 수 있는 사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남편과 생긴 문제는 운에 의한 부분과 이분의 성향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묘월 정화이기 때문에 이 사주의 용신은 편인입니다. 천간도 이렇게 편인이 올라와서, 예, 천간도 편인격인데요. 그러니까 지지를 보시면 이렇게 인을 쓰는 사주가 연간에 정관을 합해서 이렇게 해묘미 인성 반국을 짜고 있습니다. 자, 일지는 겁재인데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 인을 쓰는 사주는 지지에서 이 인을 극하는 재가 가장 문제인데, 이렇게 일지나 시지에서 겁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 비견 겁재의 덕이나 남편 덕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연간에서 정관마저 있기 때문에 운에서 들어오는 재가 오히려 이 인을 직접 극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편 덕이나
직장 덕 그리고 주변 사람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천간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천간은 인이 이렇게 지지처럼 정관을 만난 게 아니라 연간에서 칠살 편관을 만났습니다. 자, 물론 정관을 만나는 게 좀 더 좋긴 하지만 인을 쓰는 사주에 살을 만난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사실 이 사주의 좋은 점이 이렇게 살을 만난 것보다 시간에 겁재를 올려놓은 게 좋은데요. 자, 인을 쓰는 사주가 이렇게 살을 만난 경우 사주 천간에서 운에서 재를 만나는 게 가장 위험한데 이렇게 겁재를 올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재가 들어와도 이 겁재가 재를 극하기 때문에 이 살이 살아나거나 인이 극을 당하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겁재가 이 천간에서는 굉장한 상신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는 인을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 내에서 재를 만나지 않아 사주 구성도 좋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공부한 것을 나름 사회적으로 잘 쓸 수 있게 된 모양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대운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대운은 초년부터 이렇게 사오미 남방으로 흘렀는데 이런 사오미 남방보다는 해자축 관운으로 흐르면 좀 더 좋았겠지만 사오미 남방으로 들었던 것도 패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사주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인을 쓴 사주의 천간의 인도 굉장히 왕하고요. 일간도 굉장히 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거분이 사회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인간의 성향 자체는 인을 쓴 사주에 일간도 왕해지는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책에는 그렇습니다. 고독할 수 있거나 좀 빈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일간이 너무 왕해지면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부분을 염려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이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32세 김희대운은요. 사오미 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로 들어온 이 식신은 좋게 보셔야 합니다. 자, 인을 쓰는 사주가 식신을 만난 것도 좋은데 이렇게 지지가 지금 요 인이 해묘미 목국으로 인의 성국을 완벽히 짜는 것도 좋고 천간도 이렇게 인을 쓰는 사주가 식신을 만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운상으로는 가장 좋은 대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남편과 좀 의견이 갈리는 문제가 좀 생겼을까요? 라는 건데요. 자, 그건 세운에서 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말씀하신 남편과 갈등이 생긴 시점이 요 이민년, 재작년이라고 하면 이민년인데요. 자, 이민년만 놓고 봤을 땐 천간에 관이 뜨고요. 지지에서는 이렇게 인이 들어옵니다. 자, 이 사주는 천간에 이렇게 칠살을 본중에서 이렇게 정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천간이 관살이 혼잡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가장 좋은 그림은 이 살을 합하거나 극해하는데 세운에서 들어온 요 정관이 대운에 있는 식신에 의해서 직접 극을 당하게 되니 사실 그렇게 천간의 모양이 좋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중에 세운에서 이렇게 인이 들어온 건 원래 인을 쓴 사주에 인이 들어온 건 패가 되진 않는데요. 일지 배우자궁과 이렇게 인사신 반영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는 건 천간도 관살혼잡이 완벽히 해소가 되지 않은 중에 지지도 인사 반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남편과 뭐 이혼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명주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작년 이민년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된 기점이 된 것은 사주에 세운적인 부분이 작용한 것도 맞고 본인의 성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향적인 것은 제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사람의 어떠한 성격이 좋다 나쁘다는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사주에 드러난 성격 중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운이 나쁠 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러나 있는 이 사주로 명주분의 성격을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자, 사주로 성격을 분석하는 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전에 제가 성격 분석 영상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사주 구성을 봤을 때 재가 없는 건 좋지만 식상이 없는 건 좀 다소 아쉽습니다. 천간의 용신 편인이 이렇게 투출하고 살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내가 공부하거나 생각한 것을 기준으로 항시 정확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상입니다. 그리고 일간도 신강한데 특히나 일지와 시지가 비겁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주관을 바탕으로 추진력도 상당할 것이고요.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일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주 내에 왜 식상이 없는 게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인이나 관살은 이성적인 사고나 보수적인 사고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식상이나 제거 없이 재와 인이 너무 발달하게 되면은 감성적인 사고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공감이 좀 다소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표현력이 좀 약하여 다소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분은 일간도 신강한 중에 대운과 지금 세운이 모두 목화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더욱 신강해지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운이 나쁘지 않을 때는 성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운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때는 이러한 성격적인 부분이 단점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민년은 좀 그런 세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경신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이분이 남편과 이혼까지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남편과의 문제는 약간은 달고 있는 상태에서 대운이 지속될 수가 있고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운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천간에서 이렇게 재가 뜨게 되면 요 용신인이 대운 경금에 의해서 이렇게 잡히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무래도 내가 기존에 일어났던 것들이 도문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너무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 의해서 내 지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는 문제가 아예 없다고는 보긴 어렵지만 그나마 천간만큼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자, 지지는 월지가 인인데 이렇게 제가 극하려는 중에 이렇게 지지에서 비겁이 왕하기 때문에 게다가 정관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인을 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건 일지나 시지 그리고 여기 있는 정관의 덕을 본 거기 때문에 내가 남편 덕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덕을 볼 수 있는 대운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일지와 이렇게 인사신 또 반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은 좀 여전히 안고 갈 수 있고 운에서 발생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본인의 성격적인 단점이 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가 내부적으로 대패가 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남편과 문제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께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으로 남편 덕을 못 보는 사주는 절대로 아니지만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조금씩 남편과 갈등이 생기는 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 덕은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성향적인 부분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남편과의 갈등 문제가 좀 개선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렵겠지만 본인의 성향적인 부분을 좀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분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본인이 진짜 걱정하는 이혼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에 준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격은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도 명주분께 성격을 다 뜯어 고치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이상 사람은 조금은 남들과 타협하거나 양보를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조금은 양보하거나 배려해 볼 것을 권장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사주를 볼 때 사주가 이런 모양이고 운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문제가 100% 생긴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는데 본인의 어떠한 부분과 외적으로 발생한 특정 요소의 부분들이 문제를 더욱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갈지를 말씀드리는 것에 상당히 상담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를 보려고 하는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요. 내가 어떤 성격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격을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사주를 보는 이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에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긴다면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이것의 경중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주먹구가 아닌 종합적으로 보고 명주분에게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의 전체 구성을 중심으로 대운과 세운의 흐름 그리고 사주가 좋더라도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성향적인 문제 그리고 운에 의해서 발생되는 또 이런 문제들이 있을지를 정말 꼼꼼하게 봐야 명주분이 조금 더 발전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선 당연히 사주를 제대로 보는 방법을 아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교쌤은 항시 사주를 제대로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강의 안내와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댓글과
구독은 항시 힘이 됩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